저녁 무렵이었다. 하루 일과는 이미 다 끝난 상태였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도 마쳤고 특별히 더 해야 할 일도 없었다. 그냥 잠깐 앉아서 쉬면 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고 알림이 온 것도 아닌데 괜히 화면을 켜서 한 번 더 확인했다. 누군가에게 보냈던 메시지가 떠올랐다. 별 내용도 아니었고 급한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답장이 아직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해보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혹시 내가 괜히 보냈나? 내 말이 이상했나? 왜인지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가만히 앉아있기가 어려워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안을 한 바퀴 돌고 창문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특별히 불안할 이유는 없었다. 오늘 하루를 망칠 만한 일도 없었고 내일을 걱정할 만큼 급한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마음은 계속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쉬는 시간이 오히려 더 불편할까? 왜 아무 일도 없을 때 마음은 더 바빠질까? 문득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느낌. 어제도 비슷했고 그제도 그랬고 아마 꽤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장면이라는 감각.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하루의 끝이었다. 하지만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게 불안이라면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 마음은 왜 이렇게 쉽게 나를 앞질러 가는 걸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해보려 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 오래도록 잠에 들지 못한다. 이 불안감을 밀어내는 대신 잠시 옆에 앉혀두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마음은 없애려 할수록 더욱더 얽매이게 된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조금 덜 흔들릴 수 있는 거리, 그 간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자. 1장. 불안은 왜 늘 갑자기 커지는가? 불안은 언제나 같은 얼굴로 오지 않는다. 어떤 날은 사소한 일 하나로 시작되고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커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을 이렇게 오해한다. 괜히 내가 예민해진 거야.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마음이 약해졌나 보다. 하지만 불안은 예민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생각이 많아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불안은 대부분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마음이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낸 결과에 가깝다. 하루하루를 떠올려보면 불안해질 만한 결정적인 사건은 없었다. 다만 늘 비슷한 하루가 반복됐고 늘 같은 방식으로 버텨왔을 뿐이다. 괜찮은 척 넘기고 이 정도는 다들 겪는 일이라며 지나치고 지금은 참아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쉬어야 할 순간들은 계속 뒤로 밀려났다. 불안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쉬지 못한 마음이 긴장을 풀지 못한 채 계속 다음 상황을 대비하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먼저 바빠지는 이유는 사실 마음이 너무 오래 경계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안은 문제가 생겼을 때보다 문제가 없을 때 더 크게 느껴진다. 할 일이 없을 때,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릴 때, 하루가 끝나고 조용해질 때 불안은 그 틈을 타서 고개를 든다. 그 순간 사람들은 이 불안을 없애려고 한다. 생각을 멈추려 하고 다른 일로 덮으려 하고 마음을 다잡으려 애쓴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불안은 더 커진다. 왜냐하면 불안을 없애려는 순간 우리는 불안에게 지금 이 감정은 문제다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마음은 문제로 규정된 감정을 더 크게 붙잡는다. 없애야 할 대상이 생겼다고 느끼는 순간 경계는 더 단단해진다. 그래서 불안은 없애려 할수록 더 오래 남는다.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이 길수록 마음을 다잡아온 습관이 오래될수록 불안은 더 늦게, 더 조용히 나타난다. 그리고 어느 날 더는 미룰 수 없을 만큼 쌓였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진다. 이때 중요한 건 불안의 크기가 아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방식이다.
불안은 대부분 한 번에 몰려오지 않는다. 생각 하나, 기억 하나, 걱정 하나가 겹치며 점점 속도를 낸다. 문제는 이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이 불안해졌다는 사실보다 불안이 만든 생각을 먼저 믿게 된다는 점이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 생각들이 모두 진실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불안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을 흔든다. 그리고 이 판단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은 불안 속으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이 장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불안이 시작되는 지점을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다. 불안이 커지는 건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오래 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불안을 대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이 불안이 어떻게 생각과 엮여 사람을 더 흔들리게 만드는지 그 구조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려 한다. 2장. 불안은 왜 생각을 먼저 붙잡는가? 불안이 커지는 순간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항상 감정부터 터지는 건 아니다. 대부분은 생각이 먼저 움직인다. 마음이 불안해졌다는 사실을 느끼기도 전에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가정이 떠오른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확인되지 않은 상황, 혹시 모를 최악의 경우들이 차례로 이어진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괜히 별것 아닌 걸로 걱정하는 것 같아. 하지만 걱정이 시작되는 순간에는 이미 별것 아닌 일이 아니다. 불안은 생각을 통해 몸집을 키운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의문 하나로 시작된다. 그 다음에는 이유를 찾으려는 생각이 붙고 그 이유 위에 또 다른 걱정이 덧붙여진다. 이 과정은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스스로도 눈치채기 어렵다. 어느새 마음은 한참 앞서가 있고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긴장 상태에 머문다. 문제는 이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모두 사실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생각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 가만히 두면 더 커질 것이다.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은 논리적으로 검증된 결론이 아니다. 하지만 불안이 깔린 상태에서는 마치 이미 증명된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사람은 불안해질수록 생각을 더 믿게 된다. 그리고 생각을 믿을수록 불안은 더 단단해진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생각을 멈추려는 것이다. 다른 일에 집중하거나 일부러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거나 스스로를 다그치며 마음을 다잡는다. 하지만 생각은 명령으로 멈춰지지 않는다. 특히 불안이 개입된 생각은 억누를수록 더 자주 고개를 든다.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생각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생각은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없애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때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고의 방향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한다. 원래라면 흘려보냈을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고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에 확신을 붙여버린다. 그래서 불안한 상태에서는 판단이 빠르다. 그리고 그 판단은 대체로 가장 걱정스러운 쪽을 향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보다 불안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있다.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해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다. 불안이 있는 한 생각은 멈출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정답을 찾으려 할수록 더 멀어진다.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불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생각의 내용이 아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상태에서 나왔는지다. 불안한 마음에서 나온 생각은 대부분 그 불안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그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면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진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생각만 바로잡으려 하면 사람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된다. 불안을 다루는 데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생각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일이다. 그 틈이 없을 때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곧바로 끌려 들어간다. 그리고 그 순간 불안은 이미 한 발 앞서 있다. 이제부터는 이 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에 바로 올라타지 않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한다. 3장.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차이는 불안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그 불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누군가는 하루 종일 흔들리고 누군가는 잠시 불편해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 차이는 성격에서 나오지 않는다. 의지력이나 강함의 문제도 아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대신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과 자신 사이에 아주 미세한 거리를 만든다. 이 거리는 대단한 기술이 아니다. 명상처럼 특별한 상태도 아니다. 다만 반응을 조금 늦추는 태도에 가깝다. 불안이 올라오면 보통 사람들은 즉시 반응한다. 생각을 붙잡고 의미를 찾고 결론을 내려버린다. 하지만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순간 바로 판단하지 않는다. 불안이 있다는 사실만 인정한 채 그 다음 행동을 잠시 미룬다. 이 짧은 지연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 불안은 속도가 빠르다. 한번 타기 시작하면 생각은 연달아 이어지고 몸은 긴장 상태로 굳어진다. 그래서 불안은 반응이 빠른 사람을 먼저 흔든다. 반대로 반응이 늦은 사람은 불안이 충분히 커지기 전에 속도를 잃게 만든다. 불안이 마음 전체를 차지하기 전에 자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안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참는 순간 마음은 더 긴장한다. 이건 참음이 아니라 선택에 가깝다. 지금 이 감정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 얼마나 오래 붙잡을지를 스스로 정하는 태도다. 불안이 올라올 때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 지금 느끼는 감정이 당장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다. 이 거리가 없으면 감정은 곧바로 나가된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나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이건 분명 이유가 있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지만 거리가 생기면 상황은 달라진다. 불안은 여전히 있지만 그 불안이 나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상태로 머무를 뿐이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 하지도 않는다. 불안을 붙잡고 분석하지 않고 없애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그저 흘러갈 수 있게 둔다. 감정은 관심을 먹고 자란다. 지켜보되 붙들지 않으면 대부분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그래서 불안은 대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된다. 문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자리 잡는다. 이렇게 되면 불안은 더 이상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감정은 감정으로 남고 판단은 판단으로 돌아온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감정에 얼마나 시간을 쓸지, 어떤 행동을 할지.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해왔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차분해 보이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도 불안을 느낀다. 다만 그 불안이 삶의 방향키를 쥐지 못하게 할 뿐이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쌓이면 삶의 안정감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끌려다니는 삶과 감정을 옆에 두고 자리를 지키는 삶의 차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이 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불안을 느끼는 순간마다 자동으로 반응해온 습관을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 이 질문이 다음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 4장. 불안이 올라올 때 자리를 바꾸는 연습.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사람은 대부분 같은 자리에 머문다. 생각은 생각 속에 있고 감정은 감정 속에 갇힌 채 그 안에서 계속 맴돈다. 그래서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도 시선도 마음의 위치도 모두 같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때 필요한 건 불안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불안이 머무는 자리를 조금 옮겨보는 일이다. 불안은 마음속에서만 커지는 감정이 아니다. 몸과 함께 움직인다. 호흡이 얕아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시선은 안쪽으로만 말려 들어간다. 가만히 떠올려 보면 불안한 순간의 몸은 늘 비슷하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안에서는 계속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불안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생각이 아니라 자리다. 지금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숨을 쉬고 있는지, 아주 작은 변화로도 불안의 속도는 달라진다. 자리를 바꾸는 것, 시선을 바꾸는 것, 호흡을 조금만 깊게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른 신호를 받는다. 이건 불안을 속이는 행동이 아니다. 불안을 밀어내는 것도 아니다. 그저 불안에게 더 이상 같은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 불안이 올라올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감정은 점점 중심을 차지한다. 하지만 자리를 옮기면 불안은 따라오지 못한다. 몸은 이미 다른 위치에 있고 감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잠시 뒤처진다. 그 틈이 바로 우리가 숨을 고를 수 있는 간격이다. 이 간격이 생기면 불안은 여전히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마음을 전부 덮지 못한다. 불안한 순간에 일부러 큰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다만 그 감정이 내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면 된다. 불안을 내가 앉는 자리에서 옆자리로 옮기는 연습? 그게 이 장에서 말하고 싶은 전부다. 불안은 항상 중심을 차지하려 한다. 그래야 힘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 자리를 지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지금 이 감정이 내 하루를 대표하지 않도록, 지금 이 불안이 내 판단을 대신하지 않도록, 자리를 바꾸는 연습은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는 분명하다. 불안은 머무를 공간이 줄어들수록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이렇게 조금씩 불안을 가리고 앉히다 보면 감정이 올라와도 삶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게 된다. 불안을 없애지 않아도 불안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상태. 그 상태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번 자리를 선택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이 자리를 어떻게 계속 지킬 수 있을지, 불안이 반복해서 찾아와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방법이다. 5장. 불안을 키우지 않는 하루의 구조. 불안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루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힘을 얻는다. 어떤 하루는 불안이 오래 머물고 어떤 하루는 잠깐 스쳤다가 사라진다. 그 차이는 감정의 크기보다 하루가 어떤 구조로 흘러갔는지에 가깝다. 불안을 키우는 하루에는 공통점이 있다. 멈추는 시간이 없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계속 이어진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 하루가 끝났는데도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느낌. 해야 할 일은 끝났는데 생각은 끝나지 않은 상태. 이때 불안은 가장 편하게 자리를 잡는다. 불안은 여백을 싫어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백이 무질서할 때 더 크게 자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인데 마음이 방치되어 있을 때 불안은 그 빈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보냈느냐가 아니다. 하루에 의도적으로 비워진 시간이 있었는지, 그 시간에 마음이 어디에 머물렀는지다. 불안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 중 어딘가에 감정을 내려놓는 구간을 만든다. 그 구간은 길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반복된다. 예를 들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짧은 루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는 습관, 특별한 목적 없이 몸을 움직이는 시간 같은 것들. 이 시간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불안을 분석하지도 않는다. 그저 하루를 하루로 끝내는 기능을 한다. 이 구간이 없으면 하루는 계속 이어진다. 오늘의 감정이 내일까지 넘어가고 어제의 피로가 오늘의 불안으로 겹친다. 불안은 이렇게 쌓인다. 하루치 감정이 제때 내려오지 못하고 계속 이어질 때 마음은 늘 과부하 상태가 된다. 그래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생각을 바꾸기 전에 하루의 끝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신호를 마음에 보내는 연습이다. 이 신호는 말로 하지 않아도 된다. 몸이 기억하게 하면 된다. 같은 시간, 같은 행동, 같은 순서. 그 반복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준점이 된다. 이 기준점이 생기면 불안은 들어올 공간을 찾지 못한다. 하루가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정리된 하루에는 감정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중요한 건 이 구조를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니다. 하루가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감각. 그 감각 하나만으로도 불안은 예전만큼 커지지 않는다. 불안은 예측할 수 없을 때 커지고
돌아갈 자리가 있을 때 작아진다. 그래서 불안을 다룬다는 건 감정을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기준점을 만드는 일에 가깝다. 하루가 끝날 때 마음도 함께 내려올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충분히 가려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불안이 다시 찾아왔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태도로 돌아올 것인지다. 6장.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불안을 완전히 없애고 사는 사람은 없다. 다만 불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이 사라지면 다시 평온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 감정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마음을 다그친다. 하지만 불안은 없애려 할수록 더 오래 남는다.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는 순간 마음은 그 감정을 계속 확인하게 된다.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 감정을 방치하는 것도 끌어안고 분석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삶의 한 부분으로 두는 태도에 가깝다. 불안이 올라와도 또 시작이네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 그 감정이 나를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다. 이 상태에 이르면 불안은 예전처럼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여전히 불편하지만 삶 전체를 흔들지는 못한다. 중요한 건 불안이 올 때마다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왜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자책하는 순간 불안은 2배로 커진다. 불안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지금의 삶이 조금 빠르거나 조금 무거웠다는 신호에 가깝다. 그래서 불안 앞에서 필요한 건 결심이 아니라 태도다. 이 감정을 없애겠다는 다짐보다 이 감정과 어떻게 지나갈지에 대한 자세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 잠시 속도를 늦추고 자리를 확인하고 하루의 끝을 정리하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일. 이 반복이 쌓이면 불안은 더 이상 낯선 손님이 아니다. 삶의 흐름 속에서 잠깐 들렀다 가는 신호가 된다. 그렇게 불안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믿게 된다. 이 감정이 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이 믿음은 불안을 없애서 생기는 게 아니다. 불안이 있어도 삶을 계속 살아냈다는 경험에서 생긴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리고 앉힌다는 건 감정을 눌러두는 일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불안이 흔들어도 나는 여기 있다는 감각. 그 감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다시 돌아온다. 이제 불안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점검하게 해주는 신호로 남는다. 그 정도의 거리면 함께 살아가기에 충분하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삶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삶은 늘 불안과 함께 움직여왔고 우리는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하루를 살아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을 자각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이 말은 불안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다. 불안을 없애지 못한다고 해서 삶이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의미에 가깝다. 불안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다. 다만 그 신호를 전부 따라갈 필요는 없다. 앞서가지 못하게 붙잡을 필요도 밀어내며 싸울 필요도 없다.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고 잠시 옆에 앉혀두는 것. 그 정도의 거리만 확보해도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오늘 하루도 불안 속에서 여기까지 잘 걸어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불안이 있어도 삶은 계속 흘러가고 우리는 그 흐름 안에 서 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